여러분, 오늘은 뉴욕에서의 3일차 아침입니다. 이제 이런 호스텔 공간이 또 아침에 비었길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호스텔 바입니다. 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술도 좀 마시고 맥주도 좀 마시고 하는 공간 같고, 지금 10시 13분인데 11시까지 체크아웃하고 2시에 이제 버스를 타고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2박 3일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 오늘 너무 푹 잤는데 아침에 옆자리인지 윗자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계속 전화하면서 제 2층 침대 사다리를 계속 탕탕 두드려가지고 잠에서 좀 깼습니다. 역시 호스텔은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 시간마다 누군가의 알람이 울리고, 안에 있는 친구들이 국적이 같으면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들리고, 역시 12인실, 14인실 그 정도 규모로 가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푹 자면 잘 안 들리니까 저는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어쨌든 뉴욕에서 2박 3일을 마무리하고, 뉴욕은 어차피 또 돌아올 거니까 그때 또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신 컨설턴트 분이랑 개발자분을 만나러 갈 겁니다. 이 여정을 여행처럼 담고 있는데 재밌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 오늘의 아침은 어제 먹다 남은 초코칩 쿠키입니다. 저는 이제 호스텔 체크아웃 했고, 이제 DC로 가는 버스 타려고 가보려고 합니다. 왔네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플릭스 버스 보이시죠? 왜 이렇게 가깝나 했네. 플릭스 버스로 가면 됩니다. 전 세계 권력의 중심지. 너무 추워요. 밥도 지금 아침에 먹은 초코 쿠키가 전부라서 너무 배고파요. 뭐라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저녁 7시거든요. 2시에 출발해서 5시간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버스. 숙소가 엄청 가깝네. 숙소가 눈앞이네요, 거의. 그럼 진짜 뭐 먹고 가야겠다. 와, 진짜 크네. 분명히 무슨 역사적인 이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못 알아보는 게 살짝 아쉬운 수준입니다. 보이시는 치폴레를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미국 음식 1위. Hello, can I get a chicken bowl? Any rice? Or rice? What kind of rice? White rice, brown rice? White one? Yeah, white rice. And corn? Like any corn? Yeah, Any tomatoes or hot sauce, sir? tomato sauce. As well? 이렇게 치폴레 주문을 마쳤습니다. 생각에 약간 치폴레 고질병인데 매장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여기 다 흘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Yeah, so that's all. Thank you, alright? Enjoy, yeah. 14불 What's up? 또 먹어보겠습니다. What's the name of the brand? This one? DJI. Hold on one second. Okay, okay. 갑자기 카메라 멋있다고 브랜드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Yeah, no, I need it. Yeah, I need it. No, This one? yeah, I need it. Okay. And so what do you do, if you don't mind me asking? Well, I'm Jonathan. Oh yeah. Nice to meet you, brother. Kichan? Hichan, yeah, that's right. Like K? H-E-E and Oh, C-H. Kichan. Yeah, Kichan. Nice. Okay, what does that mean? Name of the movie? Uh-huh, Name yeah. of the name? Are you here visiting, or what's your story, I guess? I'm just visiting here for interviewing some people who's living in okay. the DC area. Got you. And Texas. No, I live here. I'm born and raised in DC, so that's That's cool. true, that's true. Nice. Okay. And so how long did you stay? 3 days for DC. Uh-huh. I moved to Texas and Nebraska. Damn, you're moving. Both, And is it a group of you guys or just you? Just solo trip. Solo trip? Hey, right on, dude. You're doing it. Right on. No, that's it. You're doing the journey. You're walking in the movement. That's it. That's true. That's fantastic, Keechan. So I guess share the email. Yes, your email there. Okay. 또 이메일을 해서. Nice. Okay. I'm gonna send it to you real quick. Okay, take your time. I have to preface it by saying things. That way it won't be just like, wait a minute. Okay. Oh, yeah. 일단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파일 PDF를 하나 보내줘서 숙소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치폴레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치폴레 안에서 먹는 걸 좀 찍으려 했는데 조나산이 보낸 문서를 좀 읽어보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면 또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호스텔로 갑니다. 확실히 지하철역이 좀 깔끔하네요. 깔끔해도 스크린 도어는 없다. 저는 D80 타는데 블레먼트 지금 보면 내렸는데 판정거장 같거든요. 역은 깔끔한데 또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걸어서 10분만 가면 되긴 한데 무서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야? 무서워요, 무서워. 저 이런 거. 겁이 많아서.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홈리스도 없긴 한데 너무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경찰차가 많으니까 믿고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DC의 첫인상은 고요하다. 경찰차가 너무 많다. 하필 이게 뉴욕을 갔다 와가지고, 원래 미국이 대부분 다 이런 느낌인데 뉴욕을 갔다 와가지고 이게 더 체감되네. 역시 DC에 들어오자마자 미국 성조기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미국은 좀 성조기를 항상 크게 달아놓는 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폴리스 차? 조금씩 차가 보이네요. 차라도 다녀야 안정감이 들고 되게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없는 미국 밤거리를 걷고 있다는 게 무모한 건가? 뭔가 다 모든 건물이 힘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다 엄청 웅장하고 좀 예쁘고 현대식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 김에 좀 만담이나 나누면서 갈까요? 어쨌든 오늘이 이제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지금 일요일날 있고 월요일까지 있고 화요일 새벽에 비행기 타고 텍사스로 갑니다. 그날 바로 텍사스에서 이제 나사 직원 인터뷰하고, 다음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살고 있는 한인분을 한 분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한번 또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좀 미국에서 느낀 게 있냐, 사실 좀 항상 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대학생 때 그 고민의 연장선이 지금까지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학생 때는 커리어를 잘 만들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일을 잘하고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모든 게 풀리지 않을까? 뭐 그것이 사랑이 됐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각국에서 커리어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을 봤을 때 커리어가 잘 만들어진 삶이 좋은 삶을 보장해 주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여기 되게 고급 헬스장이다. 근데 뭐 헬스장에도 사람이 없냐? 나 진짜. 하여튼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친구로 남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반대로 또 그런 거에 매몰된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보다 내가 누구랑 함께 살 것이고 누구랑 만나야 하는지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비 같은 동물들과 함께 살려면 그들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 뭐 잡을 수도 있겠지만 꽃밭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 기억으로는 독일의 속담인데, 그런 면에서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사람의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그룹과 섞여서 건강하게 잘 대화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정의해본다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블럭만 더 가서 꺾으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숙소가 차이나타운 앞이거든요. 아니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치안을 위한 건가? 대만 냄새가 온탕 나는 거 보니까 건전한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엔 순혈 담배 냄새. 오히려 담배 냄새를 맡으면 걱정이 안 되는, 별 이상한 시선이 다 있죠? 제 시선? 다 왔습니다. 이제 꺾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한번 좀 정리하고, 버스에서 엄청 작기 때문에 일을 좀 하고 와보겠습니다. 또 내일 올라갈 영상도 한번 좀 편집을 해야 돼서 이따가 보시죠.
1박에 12만원짜리 워싱턴 DC 캡슐 호텔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나가면 화장실이랑 샤워실 같이 있습니다. 땡큐.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하는 분은 수은님이라고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고 클로드라는 이제 AI 회사에서 연 코드 대회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시고 이 AI 시대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좀 지금의 석사생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중심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또 가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수은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멜랜드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존스 홉킨스로 넘어가는 조수은이라고 합니다. 귀여운 곰돌이를 하나 들고 오셨네요. 이번에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 하나 챙겨왔습니다. 학사 졸업인 건가요? 네네. 학사 졸업이고 현재 저는 메릴랜드에서 이제 석사를 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존 홉킨스로 넘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8월부터는 존 홉킨스에서 석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좀 수은님만의 구체적인 분야가 있으세요? 저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을 전공하고 있고 스페시픽하게는 그리고 그쪽에서도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점점 핫해질 분야로 뛰어드셨네요. 네네. 알고 뛰어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18년도 때 제가 네. 이제 코인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현재 블록체인 쪽에서는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이요? 네. 제가 어딜 가든 항상 한국인 만나면 코인 좋아하냐고 물어보던데 네네. 수은님도 그런 얘기 좀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많이 그래요? 들었었고 네. 저는 실제로 막 코인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진 않고 네. 그 블록체인 내에서도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된 얘기를 바탕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은님에게 제가 오늘 좀 AI 관련된 네. 1대1 강습을 좀 비밀리에 받아보려 하는데 네. 사실 이전에 수은님이 좀 큰 대회에서 네. 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 클로드에서 하는 활동 중에 이게 완전히 오피셜은 아니지만 네. 언오피셜도 아니고 살짝 그 사이에 있는 건데 네. 거기서 65등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50등부터 한번 누가 있는지 봤어요. 네. 근데 50 몇 등의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제 주변에 보통 이제 CEO나 CTO 분들이 계셔서 그 정도 수준으로 AI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이제 그 CPU의 사이클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건데 같은 시스템을 주고 누가 더 많은 양의 CPU를 줄이냐의 대회였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의 대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미디어를 보다 보면 주니어 개발자들이 모두 다 AI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엄청 많이 돌고 있는데 네네. 수은님은 이 말에 동의를 하는 편이세요? 사실 그것도 절반을 동의하고 절반을 동의 안 하는 편인데 현재 개발자가 대체가 될 가능성은 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그 개발자라는 기준 자체를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실제 프로그래밍을 좋아해서 하는 개발자나 아니면 단순히 일을 찾기 위해서 하는 개발자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하는 개발자는 대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비티하고 그리고 실제로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 누가 말려도 계속 하는 개발자들인데 위에서 시켜서 하는 개발자들은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비티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본인만의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그러면은 컴공이 아니어도 AI가 들어오면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대체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네. 이제부터는 아마 좀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긴 해도 어쨌든 수은님이 느끼기에 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긴 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느끼는 거죠. 사실 제가 요즘 통계치를 봐도 뭐 모닝브루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취업 못하는 학과 2등, 3등에 컴공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느껴지세요? 최근에 학부를 마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쪽을 너무 좋아하고 기타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잡 오퍼가 왔어요. 네. 그래서 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시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큰 타격은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빅테크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아 진짜요? 네. 기준이 높아져서인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주니어를 안 뽑아서 어떤 이유예요?
주니어를 안 뽑기도 하고 기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상향 편준화도 많이 됐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주니어를 뽑는다기보다는 시니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들었어요. AI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빅테크에서. 왜냐하면 주니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AI로 다 대체가 되는 상태다 보니까 취업의 문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네. 수호님이 여기에 생활하시면서 사람들은 주니어가 많이 밀릴 거라고 느끼지만 네. 시니어들이 오픈클러를 뭐 설치하시는 걸 보고 네. 이게 꼭 비단 주니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사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흥미인 것 같은 게 아무리 시니어 개발자라고 해도 실제로 그 AI 쓰는 거나 아니면은 그 세상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네. 그 시니어는 곧 주니어한테 대체가 될 것 같고 더 심각한 건 사실 그거죠. 주니어이지만 AI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흐름에 관심이 없다면 그분들은 사실은 더 힘드는 거죠. 더 힘들 거고요. 그래서 수호님도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음. 하루 종일 붙어서 하고 정말 빨리 토큰을 소모할 때면 저는 이제 AR 두 개를 써요. 클로드 맥스랑 이제 GPT 프로를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창의성이 폭발할 때는 네. 그 두 개의 토큰을 거의 3, 4일 내로 다 써버리는 편입니다. 한 달치인데 네, 이제 일주일. 일주일치인데요. 엄청 빠르게 소모하시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도 AI를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AI를 공부할 때 사람들이 되게 흔히 듣는 말이 일단 LLM을 써보세요. 일단 네. 프롬프트를 많이 써보고 뭐 GPT랑 얘기해보고 클로드 코드랑 얘기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마냥 쓴다고 실력이 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네. 수은님은 이런 AI 쪽에서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쓰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그대로 AI한테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챗 GPT를 어떻게 써요를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GPT한테 그대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GPT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서 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하는 거 가장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오픈클로를 어떻게 쓰냐라는 질문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오픈클로가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클로한테 오픈클로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은 엄청나게 잘 알려줍니다. 그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아... 근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확실히. 그러면은 저희가 프롬프트를 잘 쓴다라고 하는 거를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정의가 될까를 본다고 하면 그 구조를 짜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되게 프롬프트를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GPT한테나 뭐 클로드한테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물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이런 구조로 물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네. 수은님이 느끼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느끼는지 궁금해요. 프롬프트 잘 쓰는 사람들 특징은 일단 질문을 신중하게 하고 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앱을 만들어줘가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나눠요. 그러니까 AI한테도 사람도 똑같지만 AI도 너무나도 방대한 양을 받아버리면 네. 얘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질문이 막 5개 섞여 있으면요. 네네. 그래서 질문을 2-3개로 나눠서 답변을 받고 네. 어차피 저희는 모든 프로덕트는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분화한 걸 받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요약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이 그거 말고도 또 있나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레고식으로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개발론도 많고 방법론도 많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떠한 큰 프로젝트를 세세하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레고 방법론인 건가요? 근데 레고 제가 개발론? 제가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 레고 개발론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큰 성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힘들어요. 네. 근데 레고 설명지를 보면은 하나하나 나눠서 만들다 보면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AI로 개발할 때 어떠한 큰 걸 주지 않고 필요한 거를 작성하고 이 필요한 거를 굉장히 잘게 나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필요했던 로그인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통과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은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통 순방향 기획으로 일단 AI한테 뭐든지 다 물어보고 네. 한다면 수은님은 시장조사 역시 AI를 쓸 수도 있지만 수은님의 시선이 직접 들어가야 되고 네. 고객의 특징이 뭔지를 내가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네. 이 작업 속에서 인간의 의지나 방향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레고로 조립을 해야 된다는 느낌처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느끼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AI가 사람을 100%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가장 큰 이유는 AI가 사람을 100% 대체한다는 말은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 각 개개인이 가지고 싶은 앱이나 니즈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50년 뒤는 모르겠지만 5년에서 10년 뒤까지는 코어
워커로 남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굳이 벌써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네, 어떻게 좀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겠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AI를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상황을 부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1인 창업이 되고 바이브 코딩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AI를 활용해서 1인 창업을 하고 싶다면 네. 만약에 수은님이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다면 수은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조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 시장 조사도 AI에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AI랑 같이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최근 인기 있는 리스트를 먼저 뽑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프로덕트를 완성하고 이제 릴리즈를 하면은 시간이 늦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베타 버전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AI 채팅 앱을 만들고 싶다면 그것 또한 AI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런 채팅 앱을 만들고 싶어 그럼 플랜을 짜줄 수 있어 라고 AI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플랜을 좀 잘 짜줍니다. 그래서 그 플랜을 받고 그 한 플랜 한 플랜 한 플랜씩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네. 마지막 결과가 꽤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요즘 1인 창업에 대해서 이제 쉽게 생각하고 AI 프롬프트 한 줄이면 창업이 됩니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니즈랑 그리고 그 커스터머가 생각하는 니즈가 모두 충족돼야 되는 게 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AI가 해버리면 사실은 그 프로덕트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한 프로덕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프로덕트는 사실은 커스터머가 이해하지 못한 프로덕트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위에서 세세하게 AI랑 질문해가면서 도큐멘트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발하는 거를 하면 1인 창업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프로덕트를 하나 그냥 상상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예를 들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해볼까요? 이 근처에서 저희가 예를 네. 들어서 사실은 화장실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미국에서. 어디를 네, 그래서 그쵸? 화장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프로덕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좋습니다. 먼저 그거를 제공해 주는 API를 찾아야 되고요. 먼저 그거를 AI한테 물어봐야겠죠. 실제로 사람들이 화장실을 많이 찾는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먼저 자료를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클로드나 GPT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화장실에 관련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공해주는 API가 존재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니면 API를 잘 모를 거거든요. 네. API라는 것은 데이터의 네. 원천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API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물론 서버도 중요하고 얼만큼 유지 보수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유저가 쓰는 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 애플에서 이제 리퀴드 글래스라고 해서 그런 디자인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론트를 먼저 개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요즘은 이제 코덱스에서 그 홈페이지를 선택하면서 여기 별로야 바꿔줘 여기 별로야 바꿔줘 하면 실제로 그렇게 개발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 누르고 여기에는 내가 이건 설정 탭이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앱들이 갖고 있는 설정을 다 넣어줘라고 하면 넣어주고 백엔드 관련 시스템을 그리고 화면을 눌러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유저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니즈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총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그 프로덕트에 따라 다른데 네. 방금 말한 그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루 컷이면 되죠. 하루 정도면 다 만들어지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AI를 통해서 뭐 바이브 코딩이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은님은 어떤 개발자적 지식이 막 많지 않더라도 AI나 프롬프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그게 서비스화까지 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AI가 발전한다고 해도 지금 AI 발전 정도가 주니어 개발자로 봤을 때는 네. 비전공 개발자도 본인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크롤링이 필요하면 사실은 지금 AI들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네. 개인이 쓸 수 있지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비개발자가 서비스형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기에는 좀 힘든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비개발자여도 클릭 한 번으로 다 할 수 네. 있다고 하지만 수은님은 그 정도까지로 뭐 UI, UX를 포함해서 다 엄청 쉬운 건 아니라고 느끼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서버도 더 연결해야 되고 이슈 리포트이 왔으면 이슈 리포트 처리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 비개발자들이 그 정도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본인이 필요한 거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요즘 그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본인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 프로덕트가 뭔지 모르면서 만드는 경우도 좀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휴먼 드리븐이 되어서 네. 인간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그 기술 혁신론자 느낌이 또 확 나네요. 네, 저는 사실은 네. AI를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맨날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맨날 설명하는 편입니다. 어. 아, 이거 새로 나왔어, 써봤어?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친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근데 반응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지만 이제 대부분 친구들은 네. 너무 빠르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수우님은 그럼 언제부터 내가 기술의 발전을 좋아한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GPT-3이 나오고 나서 네. 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써보면서도. 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은 거짓말도 많이 섞여 있고 하지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재밌는 게 네. 제가 바다에 사는 신기한 생물이 뭐야? 실제 바다에 사는 거 물어보니까 네. 피카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피카츄가 막 바다에 산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재밌는 걸 느꼈던 이유가, 재밌고 네. 흥미를 느꼈던 이유가 네.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뇌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인공지능의 뇌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를 느꼈었고, 그때부터 사실은 AI랑 거의 한 몸이 되어 가면서 그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학교에서 처음 보신 거죠? 네, 다닐 맞습니다. 때 딱. 네네. 그게 한 20년도 그게 21년도일 거예요. 그 21 유저 많아졌을 때요? 네네. 폭발적으로. 네, 저는 완전 초창기는 아니었고 유저가 꽤 많아졌을 때 이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럴 때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더 들어가서 네. 되게 이 반대론자에 있는 분들은 AI를 꼭 써야 하는가? AI가 우리 인간의 인간미를 좀 망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AI의 사용 자체를 좀 줄여야 하고 좀 제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류의 이제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도 그럼에도 수우님이 생각하기에는 AI가 어쨌든 더 빨리 발전할 거고 더 빨리는 아닐지라도 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수우님이 이러한 태클이 걸림에도 앞으로도 AI가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느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이제 가장 큰 틀은 세상의 흐름은 현재 AI에 와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특정 국가가 AI에 반대해서 우리는 AI를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사실은 그거는 국가의 성장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너무나도 급격하게 발전해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로보틱스가 중국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못 막았고 결과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면 그 국가는 아마 계속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변화는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싫어, 우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호님이 보시기에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의 흐름에서 네네. AI라는 기술이 이 패권을 차지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여러 국가가 같이 그걸 향해 달려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국가적 관점에서 그걸 멈출 수는 없고 그렇게 네.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호님은 지금 사이버 세큐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AI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AI를 통한 사이버 세큐리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나온 클로드 미토스라는 친구가 또 사이버 세큐리티 쪽을 다 먹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세큐리티를 하면서 이제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퀀텀 쪽도 이제 비트코인을 뚫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한창 보안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 그런 쪽도 공부를 하는 편이세요? 그런 쪽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저는 이제 퀀텀 쪽은 아니고 사실상 블록체인의 보안이 뚫릴 정도의 그런 엄청난 게 나오면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은행 시스템이 아마 먼저 뚫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스템보다는 보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아마 블록체인도 블록체인이지만 현 뱅킹 시스템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은 엔트로픽 같은 회사가 네. 엔트로픽이랑 오픈 AI가 올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앞두고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뽐뿌를 넣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네. 이 미토스라는 게 실제로 이런 보안을 다 뚫을 수 있다고 수호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세요? 미토스는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 요소도 네. 많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오픈 AI에서도 옛날에 뭐 GPT-4가 나올 때 세상이 바뀔 거라 네. 이런 그런 이제 코멘트들이 많았고, 그리고 대표 CEO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트윗을 자극적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막 미토스가 나와서 실제 세상이 바뀌어서 역변해서 지금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해킹당하고 막 뒤집힐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5년, 10년 되면은 5년, 뚫릴 수 10년 있다고 뒤에는 생각하세요? 뚫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또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못 뚫는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하진 않는 편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조를 좀 믿는 부분도 있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막 세상에 혼란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마 또 위대하신 분들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실 수도 있는. 저는 그러고 싶네요. 그러고 싶으세요? 네, 그러고 싶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 말고도 이제 수우님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범위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블록체인이 저희 이런 뱅크에 오려면 트랜잭션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비자나 마스터는 진짜 수백억 건의 트랜잭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내는데 아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한 트랜잭션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해결이 되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결제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그 회사를 회사 이름 말해도 되죠? 네. 그 트리아라고 해서 네.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트리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한번 영상 찍어도 돼요? 네네. 한국 기반으로 하시는 거군요, VPN으로. 네, 근데 이게 한국어로 하는 이유가 트리아를 미국에서 써도 되는데 네. 트리아 내에 이제 선물 거래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켜지더라고요. 아, 그냥 한국 서버로 하면 들어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있는 이런 거군요. 식으로 이제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오. 지금 돈이 없지만 근데 돈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네. 너무 많으면 또 보여주기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3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애플페이처럼? 네, 애플페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리아 카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블록체인 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몇 번 만나고 인터뷰도 해봤지만 네네. 항상 그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상상한 미래가 몇 년 뒤에 올 것 같긴 한데 그 몇 년이 어느 정도일지를 짐작하는 게 어렵다는 게 네. 그분들이 항상 어려움이었는데, 수우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불명확함에 대한 걱정은 없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쪽에 있긴 한데 네. 사실은 관심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따라왔었고 그리고 네. 잘 따라오고 있고 미래에도 잘 따라갈 것 같아요. 걱정은 많이 되진 않는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진짜 AGI가 나오고 네. 그들이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인문학적 질문이 들어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마도 거리감이 더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AI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된다던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왠지 옆에 앉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우님의 그 원동력은 정확히 뭐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계속 나아가려고 하세요? 저는 삶에 대해서 좀 그렇게 느끼는 편이에요.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27인데 네. 저희 2번 돌면 게임이 끝나요. 네. 27 하면은 80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꽤 3분의 1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기술의 발전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날이 너무 궁금하고 네. 어떤 게 발표가 돼 있을까, 그리고 이번 키노트는 뭐였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관심 있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좀 궁금한 건데, 네. 수호님이 지금 이 나이와 시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뭐이 모먼트 자체를 엄청 아끼시잖아요. 네. 결혼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하고 이제 싶으세요? 결혼을 사실은 27이란 나이 자체가 네. 결혼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맛봐보고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 젊음을 한번 불태워보는 그 시기를 갖고 싶어요. 육아도 그러면은 그런 쪽에 좀 쏠려 있으시겠네요. 아이를 키우고는 싶으세요, 나중에? 아이를 저는 2명 낳고 싶어요. 2명이요? 네, 2명 낳고 싶습니다. 와이프와 이제 얘기가 된다면. 네, 얘기가 된다면 2명 낳고 싶습니다. 수호님 혹시 외동이신가요? 전 위로 누나가 있어요. 누나는 지금 텍사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텍사스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영향 때문에 화목한 집안이셨나요? 네, 나름 화목했고 네. 누나가 이제 제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어, 사람답게 좀 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수호님도 누나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먼저 왔고 제가 이제 많이 추천했어요. 어. 세상이 생각보다 넓구나라고 추천했고 그때 수호님이 느낀 그 감정이 뭐예요? 미국이 넓다, 세상이 넓다.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쳤을 때도 저는 사실은 한국 학구열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라서 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이게 배부른 소리일 수 있겠지만 네. 나름 우리 집 정도면 괜찮지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너무 오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도 많았고 소위 말해서 부자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와 너무나도 잘생기고 이쁜 사람도 많고 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았던 생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아 누나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누나한테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우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공의 정의는 네. 액수인 건가요? 아니면 지위인 건가요? 저는 이제 사실 돈 다 좋아하잖아요.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하니까 저는 진짜 수백억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10빌리언 이상. 네, 10빌리언 이상 만져보고 싶고 물론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네. 목표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수백억 이상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을 때 이제 막 수백억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감정은 아 저게 드라마에서만 보던 게 아니구나. 실제로 누군가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를 느껴서 그런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꿈을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확실히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좀 네, 지지해주는 편이죠. 네, 나중에 100억 벌면 네.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만 아, 2개 사드리겠습니다. 2개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수호님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랑 블록체인 쪽이랑 AI 쪽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공부해 나가면서 그걸 존스 홉킨스 가서 하신다는 거죠? 네, 존스 홉킨스. 석사 과정을. 네, 맞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워낙 또 좋은 대학. 그러면은 이제 수호님은 그렇게 석사를 마치시고 스타트업에 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젊음을 불태운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호님만의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타트업이 좋은 지위로 올라가서 네. 지분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이제 힘들어 보는 거에 대한 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 그냥 경향이긴 한데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힘든 고비 과정을 넘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힘듦 그리고 그런 고비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지언정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추구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사실 안정형 삶을 추구하진 않아요. 그리고 젊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다라고 말을 하고 안정하기 때문에 젊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젊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불안정형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음이라는 게 네. 멋있고 무모함으로 포장될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뒤에 어쨌든 실력을 받쳐줘야 그 무모함이 진짜 큰 시너지가 날 때도 많은데 네네. 수호님도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역시 세상에는 숨은 고수들이 많잖아요. 네, 제아의 고수들. 네, 자아의 고수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고 깃허브 그런 데서도 PR 보면서 버그 수정해주고 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고수들이랑 좀 연락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또 수호님과 함께 AI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가에 네. 대한 얘기도 해봤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저는 이제 수호님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가 또 정확히 어떤 목표점을 갖고 나아가고 계실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물어본 것도 있고요. 네. 사전 준비된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수호님의 아마 링크드인이나 이메일 네. 같은 거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한번 수호님의 삶과 행보를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